머무르려고 하고 그곳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죠.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적응, 전환이 서툴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당장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어린이집 등원할 때 어떻게 돼요? 실질적으로 불안 높고 까다롭고 예민한 친구들 집 밖에 나가서 어린이집 가야 될 때 초반에 적응 어려워요. 많이 울고 힘들어하는 거예요. 이 아이들한테 많이 울고 힘들어하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? 아, 네가 지금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거기도 집만큼이나 안전하고 재밌는 공간이거든. 한번 조금만 버티고 경험해봐. 그러면 거기 생각보다 괜찮아 라는 걸 인지적으로 말로만 이해가 안 돼요. 경험해야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분리를 어려워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의연하게 담임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인계하고 빠빠이 하면 그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집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다. 초반에는 좀 많이 울었는데 우는 시간도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잘 놀아요 어머니. 그리고 키즈노트 봤더니 애기가 진짜 잘 논다 그러면 제법 안정적으로 또 다른 물리적 공간을 시큐어 베이스로 삼고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걸 믿고 계속 등원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또래에 대한 고민들 같이 얘기들 많이 주시거든요. 자, 이제 요런 거예요. 처음에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겨갔을 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낯선 공간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돼요.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하, 여기 집이랑 다른데 엄마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사를 애착 기반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해서 불안 높은 아이들이 적응하는 양상이요. 처음에는 또래가 아니라 교사입니다. 교사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, 또래 관계까지도 확장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또래들하고 어우러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 높고 까다롭고 예민한 친구들이 보이는 좀 시그니처 특성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놀래고 불편하잖아요. 그런데 친구들이 어때요? 나의 아이는 갑자기 달려가는 거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안정감을 취하면서 내 매트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나의 블럭놀이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 등 뒤에 있는 장을 뛰어와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블럭놀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온다거나 하면 뭐예요? 내 아이는 아직 그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갑자기 접근하고 나를 슥 지나가면서 놀래키니까 또래 자극이 불편하게 느껴져요. 되려 친구들한테 좀 긴장하는 경우가 많고요. 때때로 성격이 밝고 활동적인 친구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 친구들이 나를 놀래키니까 공격하고 싶어하는 성향들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겁이 많고 예민한 것 같은데 가끔 키즈 카페를 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이렇게 밀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더 심하면 이렇게 물거나 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경우들은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친구 자극을 불편해하는구나. 이 친구는 놀려고 다가오는 건데 우리 아이는 그걸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공격으로 오해하고 공격으로 방어하는구나 하는 해석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찌됐건 내 아이가 왜 그런지 우린 알아야 되니까요. 다만 계속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. 내 아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공격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들이 있죠. 놀랬어. 친구가 갑자기 와서 놀랬어. 맞아. 그런데 있잖아. 친구는 모모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모랑 놀고 싶어서 온 거였대. 친구야 같이 놀자라는 마음으로 온 거였는데 너는 그걸 몰라서 놀랬지. 앞으로 친구가 다가오면 그건 놀자는 거다라고 아이의 친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.